네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QA 엔지니어를 위한 통합 테스트 전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라는 게 여러 조각, 그러니까 모듈들을 합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조각들이 서로 잘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개발자분들이나 QA 전문가분들은 당연히 관심이 있으실 테고 그냥 평소에 이 앱은 왜 이렇게 부드럽게 잘 돌아가지? 하고 궁금했던 분들도 꽤 흥미로우실 거예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통합 테스트. 이게 정확히 뭔가요? 그리고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네, 통합 테스트는요, 개별적으로 다 개발하고 또 단위 테스트까지 마친 그런 소프트웨어 모듈들 있잖아요. 네네. 작은 기능 단위들. 네, 그 기능 조각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그룹으로 만들어요. 네. 그리고 이 그룹이 설계한 대로 잘 작동하는지 그걸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조각들을 붙여보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각 모듈은 혼자서는 뭐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어도 이걸 막상 합쳐놓으면 예상치 못한 충돌이 생기거나 데이터가 막 꼬일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런 경우가 많나요? 네,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듈들 사이의 상호작용, 뭐 예를 들면 데이터를 제대로 주고받는지, 서로 필요한 기능을 제때 호출하는지, 이런 연결 지점을 검증하는 게 핵심 목표예요. 연결 지점이요? 네, 보통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 그 SDLC라고 하죠. 거기서는 단위 테스트 다음, 그리고 시스템 전체를 테스트하기 전에 이걸 수행하게 됩니다. 아, 그러기 때문에 각 부품은 멀쩡한데 딱 조립하고 나니까 뭔가 삐걱거리는 거. 그런 걸 미리 잡아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요? 솔직히. 뭐랄까 그냥 나중에 문제 터지면 그때 고치면 안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 바로 그 나중에 고치는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비용이요?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요? 자료들을 보면요. 보통 통합 단계에서 결함을 찾아서 고치는 비용을 1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네. 이게 만약 시스템 테스트 단계로 넘어가서 발견되면 대략 5배 정도. 5배요? 네. 근데 만약 이게 사용자한테까지 가서 실제 운영 환경에서 발견되면 이게 50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 비용이 그냥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봐요. 100배요? 헐. 진짜요? 네. 단순히 뭐 수습 비용뿐만 아니라 회사 이미지 문제라든지 사용자 신뢰도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손해가 막심하죠. 와, 그 정도 차이면 이건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네요,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통합 테스트는 나중에 터질지도 모를 엄청난 재앙을 막는 아주 비용 효율적인 예방주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방주사. 딱 맞는 비유 같습니다. 비용 절감 효과 확실하네요. 그럼 이 중요한 통합 테스트,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닌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빅뱅 방식. 빅뱅이요? 이름이 좀 거창한데요. 하하, 네. 말 그대로예요. 모든 모듈을 그냥 한꺼번에 다 합쳐요. 와르르르 그리고 테스트하는 거죠. 그럼 간단하겠네요. 간단해 보이는데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만약에 딱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그 원인이 수많은 모듈 중에 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이걸 찾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아,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요. 다 뒤져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폭탄 터진 현장에서 막 파편 조각 맞추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럼 다른 방식은 뭔가요? 그건 좀 나은가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 점진적, 인크리멘털 방식을 훨씬 선호합니다. 점진적 방식? 네, 모듈을 하나씩 추가하거나 아니면 작은 그룹으로 묶어서 단계적으로 통합을 해요. 그리고 매 단계마다 테스트를 진행하는 거죠. 아, 조금씩 붙여가면서 확인하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서 하향식 탑다운이라는 건 보통 사용자 인터페이스 같은 상위 모듈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통합하고 테스트해요. 위에서 아래로? 네. 근데 이때 아직 개발 안 된 하위 모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자리를 스톱이라는 임시 가짜 모듈로 일단 채워놓고 테스트를 합니다. 스톱. 가짜 모듈이요. 네. 반대로 상향식 버텀업도 있어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하위 모듈, 뭐 데이터 처리 같은 거, 거기서부터 위로 착착 쌓아 올리면서 테스트하는 방식이고요. 아, 밑에서부터 위로. 그렇죠. 이때는 또 반대로 아직 없는 상위 모듈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드라이버라는 임시 코드가 대신하게 됩니다.
스터비니 드라이버니 이것도 결국 임시로 뭔가 만드는 일이네요. 좀 번거로울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런 추가적인 노력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스톱이나 드라이버를 만드는 게요. 그렇죠. 하지만 빅뱅 방식처럼 나중에 문제 터졌을 때 그 혼란에 빠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기에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는 이점이 훨씬 크다고 보는 거죠. 어떤 순서로 통합하고 테스트할지 그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확실히 그게 더 안정적이겠네요. 그럼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면 비용 절감 말고 또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까요? 소프트웨어의 전반적인 품질, 안정성, 신뢰도 자체가 크게 올라갑니다. 당연한 건가요? 네, 모듈끼리 통신이 잘 안 된다거나 데이터가 이상하게 넘어간다거나 이런 문제들을 미리 다 잡아내니까요. 최종 사용자는 훨씬 안정적이고 오류 없는 서비스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결국 사용자 경험, UX가 좋아지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사용자 만족도로 직결됩니다. 실제로 그 세일즈포스 사례 연구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체계적인 통합 테스트를 도입하고 나서 데이터 동기화 관련 이슈가 무려 95%나 감소했다고 보고됐어요. 95%요? 와, 이건 뭐 극적인 효과인데요? 네, 그렇죠. 상당한 개선이죠. 듣고 보니 요즘처럼 막 기능 추가나 업데이트가 수시로 일어나는 애자일 개발 환경이나 CI/CD 환경에서는 이런 통합 테스트가 더더욱 중요해지겠네요. 거의 뭐 실시간으로 계속 통합하고 테스트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애자일과 CI/CD 환경에서는 통합 테스트를 훨씬 더 자주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행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걸 매번 사람이 손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불가능하죠. 그래서 핵심이 바로 테스트 자동화입니다. 자동화. 역시 답은 자동화군요. 네, 자동화를 통해서 이런 반복적인 테스트를 아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개발팀은 굉장히 빠른 피드백을 얻을 수 있게 되죠. 코드가 변경될 때마다 자동으로 쫙 돌려보는 거예요. 좋네요. 그 LG CNS의 사스 플랫폼 싱글렉스 구축 사례에서도 이런 자동화를 통해서 여러 팀이 개발한 결과물을 안정적으로 통합하고 빠르게 배포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실제 성공 사례도 있군요. 네. 그리고 요즘 많이 쓰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처럼 시스템이 점점 더 복잡해지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복잡해요. 이런 환경에서는 API 레벨에서의 테스트나 아니면 실제 외부 서비스를 그대로 쓸 수 없을 때 가짜 서비스를 만들어서 쓰는 서비스 가상화 같은 좀 더 전문적인 기법들의 중요성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전문화되는군요. 네. 오늘 통합 테스트의 세계를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니까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편리하게 쓰는 앱이나 서비스들 있잖아요. 네. 그 매끄러운 작동 뒤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수많은 연결고리들을 정말 꼼꼼하게 점검하고 조율하는 그런 노력들이 숨어 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분들이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음에 여러분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기능을 딱 써볼 때요. 그게 정말 매끄럽게 잘 돌아간다? 그러면 그게 단순히 개별 기능 하나하나의 완성도 때문만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 연결 부분. 네, 그 수많은 부품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 관계까지도 아주 치밀하게 검증한 결과라는 점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오늘날 QA 엔지니어의 역할이 단순히 버그를 찾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역할이 변화하고 있군요. 네, 시스템 전체의 구조, 그 아키텍처를 이해하고 여러 컴포넌트들 간의 상호작용과 조화를 책임지는 뭐랄까 거의 통합 아키텍트 같은 그런 전략적인 역할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 이런 변화의 흐름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